안녕하세요. 흔한엄마 채널의 왕언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이 간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찍고 있는데 배경이 보시는 것처럼 맨날 똑같아서 좀 저도 지겹고 그래서 이렇게 꽃을 놔봤습니다. 화면에 조금 더 예쁘게 나오나요?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편에서는 아이들 하루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월별 주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1년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몇 월에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다음 월에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좀 미리 계획들을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미리 표를 구한다거나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1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월별 행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학부모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서 지역 카페인데요. 지역 카페에서 설문처럼 간단하게 질문을 받아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는 질문의 내용은 각자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한 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궁금해 하겠구나 라는 것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부터 이 엄마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들을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그 이후에 하루 종일 어떤 스케줄로 이루어지나 또는 아이가 언제 마치나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은 8시 주로 30분에서 50분 사이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분에서 50분, 그 10분 안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1교시가 시작되는 시간이 9시고요. 9시부터 1교시당 수업 시간은 40분입니다. 이 4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뒤에 5분을 쉬거든요. 그리고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이어지고 4교시가 끝나는 12시 10분이네요. 12시 10분부터 점심시간 1시까지 되고요. 그리고 5교시는 1시부터 1시 40분까지입니다. 각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5분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특히 주로 점심만 먹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교시만 한 4주에서 5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럼 아이들이 3월 지나면 몇 교시를 하느냐? 학교마다 요일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수업 차수는 아마 같을 거예요. 1, 2학년은 그 주당 시수가 23시간이에요. 23시간. 3, 4학년은 26시간, 5, 6학년은 29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1학년 아이들은 이제 23시간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주 2회는 4교시를 하고 있고요. 화, 목, 금은 5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은 좀 예외적으로 아이들이 일찍 마칩니다.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점심을 4교시를 하는데도 먹고 오나요? 아니면 집에 와서 먹나요? 이게 또 엄마들의 큰 걱정이잖아요. 다행히 점심까지는 모두 해결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교시인 때도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나오고요. 초반 3월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좀 더 일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장소에 대한 건데요. 주로 이제 반이 배정이 되면 해당 반에서 수업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강당에서도 자주 하더라고요. 강당에서 하고 그리고 도서실에서 가서 도서관 수업을 하는데 책을 엄마들이 읽어주는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활동 같은 거를 할 때 또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1학기 때는 자주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악기를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카리나 수업을 할 때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데 그때는 반에서 할 때도 있고 이제 교실을 옮겨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교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형태의 수업을 할 때는 강당을 가기도 하고 또 체육 활동을 위해서 운동장을 당연히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학년 3월, 3월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3월은 제가 지금 지나고 생각해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굉장히 하드했거든요. 그래서 3월이 지나고 한 5주차쯤 됐을 때 정말 한 2, 3일 정도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시기인 한 12월부터 1, 2월까지 엄마들의 긴장감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잖아요. 정말 아이가 잘 할까봐, 잘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제 입학을 딱 하면 한 달 동안은 초긴장 모드예요. 매일매일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잘 가는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가, 뭔가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3월 말쯤이 되면 좀 약간 적응이 돼요. 엄마도 적응이 되고 아이도 적응이 되니까 좀 긴장이 확 풀어지거든요. 3월 말 정도 되면 아픈 엄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일단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의 주요 행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3월 2일에 주로 입학식을 하죠. 아이들이 첫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끝나면 5일부터 올해는 수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아이들의 첫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신입생 학부모 연수가 같은 날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 첫 수업 상간에 앞뒤로 신입생 학부모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3주차에서 4주차 정도가 되면 아이들 공개 수업을 합니다. 공개 수업을 하고 학부모 총회를 하는데 이 공개 수업과 학부모 총회는 같은 날 하기도 하고 좀 며칠 상간을 두고 다른 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행사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을 보내놓고 그 반 대표도 결정이 되고 하면 반 엄마들끼리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엄마들끼리 아이들과 함께 모일 수도 있지만 엄마들이 먼저 이렇게 반 모임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첫 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그 3월은 아이도 엄마도 정말 바쁜 달입니다. 아이는 너무 커진 이렇게 환경과 달라진 선생님의 분위기, 유치원 선생님이랑은 정말 달라요. 유치원 선생님은 아무래도 아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뭐 전화도 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정식 교육 과정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원 선생님이랑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 아니면 신경이 바짝 쓰이는 대상 이런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아이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환경 그리고 관계해야 될 많은 사람들 친구 관계도 굉장히 폭넓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배, 언니, 오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달라지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보건 선생님, 보안관 선생님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어느 날은 너네 학교 앞에 보안관 선생님이 이제 상주를 하시면서 아이들 출입을 통제하고 교통지도를 해주시는데 이런 선생님들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등교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구나. 보안관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안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셔?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교장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서서히 3월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3월 기간에 바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매일매일 이제 학교에 제때 보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학교가 끝난 후에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럼 학교를 끝나고 나는 방과후를 넣어야 될까? 또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직장맘인 경우에는 특히 돌봄 교실을 넣어야 되나? 학원을 넣어야 되나? 이런 스케줄을 미리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3월에 딱 맞춰서 스케줄을 못 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직장맘인 경우에는 돌봄 교실이 있고요. 전업맘인 경우에는 3월에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아이가 이런 학원에 다니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셔도 되는 시기거든요. 특히 학교 앞에 있는 학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거기서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계획을 먼저 짜시면 좋은데 학원 스케줄 계획은 굉장히 광범위한 양이라 제가 이제 다른 얘기하면서 다른 편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런 스케줄을 미리 생각해야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은 주로 엄마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아빠들도 옵니다. 아빠들도 반차를 써서 우리 아이들 첫 아이인 경우 특히 학교를 보내는데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공개 수업 때는 저희 반에서 한두 명 정도 빼고는 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학부모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학부모 총회 때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선생님이 이제 안내를 좀 자세하게 반에서 해주세요. 아이들 공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먼저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뭐 키즈 카페에 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고학년이 있는 경우에는 뭐 형이 이렇게 아이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에는 뭐 아빠가 데리고 나간다든지. 그래서 아이는 나가고 학부모 총회는 이제 엄마들이 중심이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의 일을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방침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한 그 중요한 게 봉사활동 있잖아요. 학부모 봉사활동들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표, 부대표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제 총회가 끝나는데 이게 좀 조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봉사활동 하나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도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더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에 하나 정도, 최소한 하나 정도는 봉사활동을 하시면 좋고 그 2개 이렇게 이상 하시는 분들은 엄마들 사이에서도 봉사활동 정말 많이 하네. 선생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 모임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제가 반 모임은 첫 반 모임이니까 분위기 파악도 또 필요하고 엄마들이 어떤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들 뭔가 나이대도 나오고 엄마들 성향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의논할 수 있어요.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생일 파티는 하지 않았고요. 1년에 4번 플레이데이를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좀 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각자 학원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공식적인 아이들 노는 날을 정해주면 그럼 스케줄도 미리 조절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친해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적응도 빠릅니다. 그래서 고학년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1학년인 경우에는 엄마들 간에 약간 교류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첫 공식 모임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반 모임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어떤 자리는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한 달 동안 어떤 걸 공부하느냐? 원래는 이렇게 교과서가 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주는데 이 교과서는 학기 중에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이렇게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물함에 넣어놓거나 개인 책상 밑에 넣어놓고 교과서를 쓰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과서를 자세히 본 거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족, 학교 뭐 이런 교과서들이 있고요. 한 달 동안 보는 교과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가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으로 한 달 동안 수업을 합니다. 이 안에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필로 쓴 것은 없어요. 모두 크레파스나 아니면 색연필을 이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재밌게 아직까지 뭔가 진지한 학습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림, 그리고 색종이 오려 붙이기, 색칠하기, 그리고 자음, 이제 한글의 시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학습적인 부담은 사실 없거든요.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이 달은 아이들이 학교에 과연 잘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마음으로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잡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한 달을 조금 힘들지만 좀 자주 학교에 가보시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교문 밖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봐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은 좀 친한가? 아니면 좀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3월 한 달 동안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학교마다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출입을 못하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출입이 가능한 학교라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가보세요. 아이랑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남는 시간에 이렇게 도서관을 활용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아이들 수준도 파악하기 좋거든요. 도서관에 가보시거나 도서관에 가보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운동장에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끝날 쯤에 운동장 안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3월 한 달 동안 뭔가 이렇게 빠뜨리는 물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신주머니를 이렇게 두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 나오거나 또는 가방 안에 뭔가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옷 같은 거 많이 빠뜨리거든요. 그러면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보고 뭔가 빠졌구나 하고 반에 이렇게 같이 가서 다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은 좀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적응기다, 나도 아이도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한 달 동안을 잘 보내면 6년 동안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좀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학교를 가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월인데요. 4월은 3월에 비하면 한 반 정도 일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3월에 굉장히 어렵게 이제 잘 다졌잖아요. 그래서 4월이 되면 주요 행사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4월의 주요 행사를 보면요.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는 첫 주에서 둘째 주에 걸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체험학습, 저희 때는 봄서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쯤에 소체육대회라고 말하자면 소운동회 같은 체육대회를 아주 가볍게 합니다. 이렇게 주요 행사가 3월보다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벼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 학부모 상담인 것 같아요.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이때 유일하게 1대1로 선생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아이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이랑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 가셨을 때 제가 팁을 드리면 1학기에는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보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한 달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뭔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나름대로 앞으로 파악을 해 가시겠지만 우리 아이의 단점은 가급적 많이 얘기하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요러요러한 거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굉장히 사교적이라서 제가 친구들 관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걱정돼서 얘기하시면 그렇게 선생님한테 뇌리에 박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희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글자가 좀 약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는 연습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걸까요?
오히려 되묻는다든지, 그래서 선생님 조언을 좀 듣는다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고 신경을 쓰는 게 상담 주간인데, 이때 옷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학부모가 됐는데, 그리고 선생님을 일대로 만나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저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누구 엄마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교실에 가서 앉아서 봤는데 그때 좀 선생님이 봐도 무난한 의상, 그래서 세미 정장 정도가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너무 막 정장으로 이렇게 입고 가면 또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켓 같은 정도 입고요. 그리고 이제 정장 바지가 아니라면 자켓 아래에는 뭐 진 같은 것도 괜찮았는데, 사실 캐주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세미 정장 정도 면바지 같은 것들을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너무 짧은 치마는 당연히 삼가하시겠죠. 왜냐면 앉으면 더 짧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갔는데 선생님이 시선을 그쪽으로 주면서 좀 약간 표정을 그렇게 지었다는 엄마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부모 입장에서 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이렇게 케어를 잘 받고 있구나, 이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봤을 때 그냥 뭐 깨끗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입고 오셨구나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체험학습을 하는데, 이게 유치원에서도 체험학습을 자주 했기 때문에 유치원의 체험학습이랑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신 이제 유치원에서 하지 않던 것들이 있어요. 가서 스스로 뭐 쓰레기를 주워와야 되기 때문에 봉투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1인용 독자리를 가져간다든지,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내문이 나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오히려 상담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체육대회가 있는데, 소체육대회가 있는 학교일 경우에 체육대회는 요거는 이제 아침에 잠깐 해요. 아침에 가서 엄마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끼리 가볍게 뭐 체조하고, 그리고 뭔가 카드 뒤집기 이런 행사 간단하게 하고, 한 1교시에서 2교시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학교에 들어갑니다. 엄마들은 이제 그 시점에서 모두 나오고요. 그래서 점심도 학교에서 먹고 그 뒤에 수업도 학교에서 이어서 하고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선택은 사실 개인의 의지이긴 한데, 아이가 아직 이제 막 3월을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엄마를 많이 기다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왔나 안 왔나 자꾸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3, 4월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다면 5월은 좀 편안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1학기 중에서 5월은 학교 행사는 거의 줄고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주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스승의 날 때는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스승의 날 때 뭔가 편지를 써야 하나? 뭐 또는 아이들이 뭔가 꽃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가야 되나?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편지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안 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 나 작년에 유치원에 선생님한테 편지 썼잖아. 근데 왜 올해는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침에 크게 인사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가져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5월에는 3, 4월에 이제 아이들이 좀 적응이 됐고 4월부터는 교과서도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학습에도 조금씩 적응이 잘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도 좀 친밀도가 생기는 시기 같아요. 그리고 학습으로 보면 이제 독서 감상문을 막 준비하게 되는데 독서 감상문 쓰는 법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실제로 도서관도 좀 자주 가게 하고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독서록을 써야 되는지 방법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연습을 하고 또 공책에 단어, 한글 단어죠. 한글 단어를 조금씩 쓰게 하고 숙제도 나오는데요. 요 기간 때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요 때부터 조금씩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는 조금은 친해졌지만 아직은 좀 서먹한 상태라 등굣길에서 만나면 야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막 친하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아니야? 이러면 맞는데 좀 부끄러워 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아이들이랑 좀 하굣길에 만났을 때 잠깐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은 3, 4월에 비해서 엄마도 아이도 약간은 릴렉스가 되어 조금 적응을 했잖아요. 한 2달 정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편안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은 5월에 비해서도 행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면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네요. 5월에 다른 반이나 학년의 공개 수업을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선택적인데 담임 선생님 외에 다른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볼 기회가 없거든요. 방과 후 공개 수업에 가시면 그 외부 강사 선생님이 와서 하는 수업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학교 선생님의 다른 반 선생님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요때 내가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궁금하다. 또는 다른 반 선생님은 우리 반이랑 다르게 뭔가 다른 수업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면 학년별 공개 수업, 이 과목별 공개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이네요. 6월이면 1학기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지난 상태인데요. 6월은 다행히 학교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이제 학교 아이들이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때인 것 같고요. 친구들의 성향 파악이 조금씩 더 되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되어가는 시기 같아요. 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자, 7월은 특별한 학교 행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기도 했는데 7월에는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7월 말에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에 대한 계획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1학기 때 학습한 이제 통지표 형태의 것을 가져옵니다. 1학기에 단원평가를 치고 중간에 한번 중간평가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학기 말에 가져오는데 이때는 1학년 때는 뭐 구체화된 뭔가 성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잘함, 매우 잘함, 잘함, 보통 이런 수준으로 적혀 있는데 이때 눈여겨보실 것은 선생님 코멘트 같아요. 선생님이 1학기 때 우리 아이는 요러요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배워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친구 관계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코멘트해서 보내주시는데 그때 학부모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글로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하는군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아이가 요즘에 이런 것들이 흥미가 있어요. 또는 이런 친구에 관심이 있어요. 선생님이 더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아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면 본격적인 방학이 되는데 방학에 앞서서 일기장을 보통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선택 숙제로 일기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일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쓰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저는 매일 쓰게 했어요. 방학 때 이제 뭐 체험학습도 갔다 오고 놀고 하는데 방학 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것은 교과서 복습 그리고 일기장이었어요. 일기를 아이가 글을 이제 아직까지는 막 이제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신데 일기를 매일 쓰다 보니까 그날 했던 일을 처음엔 단순하게 이제 기록하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내용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방학 때 거의 한 달 좀 정도를 연습했더니 개학하고 2학기 때는 일기를 정말 좀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운필력도 생겼고, 또 하나는 글을 쓰는데 글씨체가 좀 잡히더라고요. 글씨체가 좀 잡히면 아이가 글씨를 쓸 때도 좀 빠른 속도로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가 되면, 1학기 방학이 되면 특히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1학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준비하셨다가 방학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 끝나가는 시기인 8월 말이 되면 2학기 개학을 합니다. 이때 너무 덥기 때문에 사실 그 혹서기로 시간 조정이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한 총 시간 30분 정도 단축 수업을 했어요. 원래 40분 수업이라면 뭐 35분 이렇게 수업을 해서 전체 시간으로 보면 한 30분 정도 아이들이 일찍 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특히 직장맘인 경우에는 학원 스케줄이 좀 안 맞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이제 2학기에 들어가잖아요.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9월에 뭐 추석 같은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9월에는 중요한 행사는 없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에 있을 체육 종합 발표회, 대운동회를 준비를 합니다. 대운동회는 요즘에는 해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몇 학교에서는 경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경연으로 있어서 올해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1, 3, 5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대운동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대운동회를 위해서 요즘에는 체육 종합 발표회라고 하는데 이 발표회 준비를 위해서 무용 연습, 꼭두각시를 했는데 무용 연습을 하고 그리고 좀 릴레이 계주 선수를 뽑기 위해서 달리기도 나가서 자주 하더라고요. 가을이다 보니까 뭔가 과제 같은 경우에도 낙엽을 엄마랑 같이 주워 오세요. 이런 것들을 붙여 오세요. 이런 단순한 숙제이긴 하지만 가을에 맞는 주제들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체육 활동도 조금 자주 했고, 그리고 안전교육도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10월이 되면 이제 9월에 준비되어 있던 체육종합 발표회에 뭔가 이제 그 무용 연습을 본격화하고요. 이 발표회가 10월 말쯤에 있었는데 이 발표회에 앞서서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1학기에 체험학습이 있었잖아요. 그 봄 소풍이 있었다면 가을 소풍인데 체험학습은 이미 아이들이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뭐 도시락 싸는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체험학습 당일날 반 아이들이 좀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스케줄을 좀 미리 조정해서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종합 발표회 때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는 엄마만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아빠들이 오는 경우에는 반에 한 대여섯 명 정도 됐었고,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모님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날은 이제 스케줄을 빼고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시면 되는데, 대운동회 역시 뭔가 도시락을 싸거나 돗자리를 가져가나 그런 것들을 요새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전처럼 재밌지는 않구나 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엄마 입장에서 따로 준비를 해갈 게 없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하고 12시 정도쯤에 들어가서 급식을 먹고 하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꼭두각시 그리고 달리기, 개인 달리기를 하고 다른 반이랑 카드 이렇게 뒤집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레이를 하고 끝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하나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중앙에서는 꼭두각시를 하고 있으면 3학년 친구들이 옆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제 1년 가까이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는 이렇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가서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학교는 그 엄마 아빠가 릴레이에 참여한다든지 줄다리기 참여하는 거는 없었어요.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참여시키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11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오디오 소리가 조금 달라지거나 화면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이들 갔을 때 이렇게 오전 시간에 촬영을 하는데 뭐 이제 벨이 울린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이럴 때 조금 이제 다른 약간 화면과 음질 네, 요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11월은 학교 행사로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11월과 12월은 비교적 편안한 달인데 11월은 이제 2학기가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1학년 초에 이렇게 어리버리했던 아이들이 11월 정도가 되면 뭔가 굉장히 똘망똘망해지고 말도 좀 잘 통하는 것 같고 언어 능력도 좋아지지만 아이들의 뭔가 읽고 쓰기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친구들 파악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앞으로도 친하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2학년에 가서도 좀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요 기간에 학교 행사가 없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좀 집에 자주 초대를 했어요. 너가 좀 앞으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는 누구니? 하고 그 친구 이렇게 데려와봐 하고 집에 와서 같이 놀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서 야외 활동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 이 아이는 우리 아이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좀 관계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시간을 보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아이들이 2학기가 되면 이제 컴퓨터실 같은 데도 가서 뭐 타자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는 뭐 이렇게 켜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자판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혹시 영어 뭔가 이제 단어를 검색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가볍게 정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역시 학교 행사가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한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알뜰 바자회라고 해서 1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다 이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사는 이런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한 3,000원 정도에 되는 돈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한 물건당 뭐 1,000원 아래로 써오게 해서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이한테 돈을 좀 잘 알려주고요. 이제 경제교육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행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좋았던 게 물건에 대한 소중함도 좀 더 알게 되고요. 또 친구 물건을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거야, 누구 인형 사왔어 이러면서 굉장히 애정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이거 내년에 또 하지? 그래서 2학년에 하면 난 이런 거 팔 거야 하면서 그 물건들을 좀 소중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좋은 교육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바자회 하기 전에 돈에 대한 개념도 조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돈의 가치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3월 이제 입학하면서부터 용돈을 줬거든요. 그 용돈을 주더라도 뭐 일주일에 500원이야 이렇게 하면 지금 500원의 가치로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받았을 때 아이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의 돈으로 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얼마를 받을까 하다가 500원을 받을까 1,000원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고 아이가 생각할 때 내가 일주일을 모으면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은 아이가 처음에는 일주일 받아서 바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아이들이 이제 써보기도 해야 모은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한 3주 이렇게 모아서 그 중에 일부는 엄마 나 이거는 뭐 슬라임을 살 거야 이렇게 하고 10,000원 단위가 넘는 것들은 엄마 이거는 나 통장에 저금해줘 하고 이제 스스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제교육도 되고 그리고 아이가 돈 개념을 알면 숫자도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2월이 끝나면 사실 방학이 시작되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1, 2월에 개학을 했다가 봄방학을 하고 나면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은 여름방학 때 1학기에 교과서를 복습해 줬다면 겨울방학은 2학기에 교과서를 물론 복습을 해주고 그리고 내년에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2학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구나. 반이 바뀌고 친구들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또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학 때 좀 차분하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제가 3월부터 12월까지 1학년에게 일어날 일들을 학교 행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안내장이 나와서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전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따라가기 바빴는데 여러분들은 이 1년 계획들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이달에는 이런 걸 해야지, 이달에는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활에 더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업을 그러면 아이들이 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본 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운필력, 두 번째 집중력, 세 번째는 오리기, 그리기, 만들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한글 읽기, 쓰기, 다섯 번째 숫자, 연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우관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필력은 그 3월 한 달 동안은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하니까 연필 질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연필을 쥐잖아요. 연필을 잡을 때 운필력이 없는 친구들은 오래 이렇게 쓰면 굉장히 힘들어요. 알림장을 이렇게 받았을 때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급식을 하기 전에 알림장을 쓰더라고요. 근데 알림장을 빨리 쓴 친구가 급식을 먼저 받으러 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못 쓰면 우리 아이가 좀 슬프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천천히 연습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연필을 좀 잡고 연습을 할 때 연필 잡는 법을 좀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중에 고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집중력은 수업 시간이 40분이잖아요. 8세의 두뇌는 15분을 집중을 할 수 있대요. 사실 40분을 집중하는 게 아이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40분 동안 집중을 해야 아이들이 이제 온전히 수업 내용을 다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학년의 이 수업 태도가 이게 초등학생이다, 이게 초등학교 생활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 6년 동안을 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태도를 좋게 하고 집중력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카드 게임 같은 것들로 카드를 이렇게 이제 보고 기억하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맞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적어서 숫자를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면서 그 다음 숫자는 뭐였지?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집중력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게임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팁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1학년 때는 특히 활동이 많은데 글 쓰는 거와 더불어서 그리기, 오리기, 만들기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천천히 늦게 하는 친구거나 관심이 없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고 너무 천천히 하는 친구는 친구들이 다 끝났는데 아이만 하고 있으면 좀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면 좋은데 색종이 오리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방과후에서도 프로그램이 많고요. 아니면 미술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글 읽기와 쓰기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학습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읽기는 책을 좀 아이가 자주 소리내서 읽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기장 덕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쓰기를 연습시킬까 했을 때 책을 읽고 독서록을 쓰면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써보게
예,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써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엄마가 하기 편한 방식으로 읽기와 쓰기 연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저는 일기와 편지 쓰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너한테 써줄게. 너도 엄마한테 편지를 좀 써줄래? 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쓰는 능력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와 연산은 뭐 연산은 매일 해야 되나요? 또는 뭐 연산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연산이 중요한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연산은 어쨌든 수학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 1학기에는 한 자릿수가 나와요. 그리고 2학기에는 두 자릿수 덧셈, 뺄셈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게 무리한 1학년 동안은 무리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충분히 이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근데 연산에 대한 부분은 뭐 연산책이 많으니까 교재를 사서 하루에 조금씩 풀릴 수도 있고 또는 학습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보는 것 자체를 좀 질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A4지에다가 지금 한 자릿수 더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제가 한 10문제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풀고 가볍게 끝내고 연산은 짧은 시간을 집중해서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이들끼리 문제를 내게 해요. 그리고 이제 교대로 쌍둥이다 보니까 교대로 풀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서 연산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학습지를 7세 때 좀 했었는데 너무 지겨워하더라고요. 학습지도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것도 아이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저는 일정 기간을 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 너네가 이렇게 조금씩 하면 어때? 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좋겠다 해서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저학년 때 조금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집에서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 자체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뭐 3자릿수, 4자릿수 이런 거를 덧셈 뺄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서서히 하셔도 돼요. 오히려 1의 자릿수,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까지를 좀 완벽하게 틀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교육관계로 뽑아봤는데 사실 교육관계가 왜 수업에 잘 따라가는데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1학년부터 모둠 활동을 합니다. 조를 나눠서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이제 교우 관계가 좋은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친하지 않고 좀 불편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둠 활동 시간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교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 교우 관계에서 친구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는 습관을 연습시켜야 돼요. 그러면 모둠 활동도 좋고 또 수업 시간에도 다른 친구가 발표할 때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수업을 잘 따라가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6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엄마들의 바람이 사실은 아이가 학교에 즐겁게 다녔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좀 잘하고 또 안정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직 뭐 성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아이가 좀 탄탄하게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1년을 엄마가 이렇게 쭉 따라서 해 나가시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이한테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1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월별로 크게 3월엔 이런 걸 해주고 4월엔 이런 거 해줘. 이런 계획들을 엄마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3편에서는 조금 이제 항목을 정해서 좀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3편은 알림장, 독서록, 일기장, 받아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4가지가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잡히는 아웃풋이기도 하고 제일 궁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한 것을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이제 잠깐 보여줄 수 있니? 하고 보는데 그래서 1학년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1학년 말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요 정도면 우리 아이가 뭐 걱정이 없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